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지지부진한 것은 중국의 본토 지수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하락 출발한 이후에 이 시각 현재는 좀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2,000선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수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주말 사이에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 50선을 2개월 연속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붙었다,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대형 제조업체 생산 활동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에서 생산과 신규 주문이 2개월 연속 50선을 웃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방직, 의복, 컴퓨터 그리고 통신 설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 조정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춘절 대형 연휴를 앞두고서 제조업체들의 증산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경기를 알려주는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50.2로 나왔는데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증가가 수출 경기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공급의 한 90%를 차지하고요. 통신 쪽뿐만 아니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PMI로 추정해 보면은 4분기 GDP 성장률은 7.8% 전후 그리고 내년 1분기는 8%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저희들도 느낄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PMI가 3개월 연속 50선을 상회했지만 통화정책 완화가 아닌 유동성 관리에 치우치기 때문에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50선을 하회하는 경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고 조정과 관련된 수출 기업들이 아무래도 내년 초에도 경기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패션 산업뿐만 아니라 핸드폰 관련 그리고 환경과 같은 신에너지 관련 기업 쪽에 내년도 수출 전망은 상당히 좀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경기와 관련해서 먼저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12월에는 또 중순경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년의 목표 성장률 그리고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네, 내년도와 관련해서는 GDP 성장률 목표는 7.5%가 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처럼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중립적인 금융 정책을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출 주도라든지 소비 주도로 성장을 방식을 바꾼다는 그 말 자체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투자 주도의 성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높은 성장을 유지시키려는 그런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위해서 재정 적자 수준이 아직 5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3월달 전인대에서는 국무원의 27개 부처의 장관이 교체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장관이 교체되면은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라든지 내년도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형 성장이라든지 녹색 성장, 소비 주도의 경제로 성장 모델을 바꾸는 이런 체제 개혁에 아무래도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제공작 회의에서는 좀 저축률을 낮추고 신규 노동 인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30년 동안 이어왔던 한자녀 정책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있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라도 그리고 시행이 된다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독자인 부부가 결혼할 경우에는 한 자녀가 아니라 두 자녀까지 출산을 인정하는 부분적인 인구 정책의 변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중국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에 신규 노동 인력이 1억 1,500만 명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10%의 고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2015년 이후에는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또 앞으로 10년 정도는 신규 노동 인구 수가 2천만 명밖에 증가하지는 못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처럼 거품 경제라든지 디프레이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 정책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중국은 한자녀 정책이 바뀔 경우에는 현재 출생아 수가 1,100만 명이지만 추가로 300에서 400만 명 정도가 더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용품이라든지 부인용품, 유아용 식품, 그리고 의류나 화장품, 문화산업, 전자제품, 그리고 학습지, 승용차 시장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5명이 남자 중에 1명은 결혼할 수 없을 정도로 남아 선호 현상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성비가 불균형이 교정이 될 거고요. 현재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집이라든지 자동차를 준비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집값도 좀 안정되는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러한 정책이 발표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의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2000선 회복이 참 힘든 모습인데요. 지수는 좀 언제쯤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달이 가장 안 좋은 그 수급 불균형의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은 1870포인트를 전후해서 아마 주가 바닥이 찾아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 수준이 되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 10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상 최저 그 바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새로운 경제 정책이라든지 개혁 정책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주시장에도 2분기와 3분기의 그 실적들이 계절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3월 달을 전후해서는 주가가 상승 패턴을 좀 타서 3분기에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과 관련된 주식형 펀드를 갖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인내를 하셨다가요. 내년 3분기 정도에 아마 주식을 좀 매도해 주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지금 경기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만 상하이 종합지수 지금이 1980선인데요. 1870까지 하방을 좀 열어놓고 내년 3분기 정도에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금융연구소의 조용찬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